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소변 보는 습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요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실금은요, 굉장히 흔하게 봐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지 출산을 하신 여성이라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아예 없어요. 이런 분들은 잘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나마 좀 확률이 줄어드는 것들은 이제 출산한 적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뭐 제왕절개를 하셨거나 근데 임신 자체로도 요실금은 좀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꼭 분만 방법을 자연분만 안 하셨더라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트라우마가 적기 때문에 좀 적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처짐이 생기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요실금이 오는데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증가를 하고요. 갱년기 기점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병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뭐 수술을 하시거나 하겠죠. 요즘은 그런데 요실금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요실금 수술을 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첫 번째로 고려를 하진 않거든요. 저도 이전에는 소변이 굉장히 많이 새시는 분들은 젊은 분이라도 수술을 권유를 드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40대 이럴 때 수술 절대로 안 해요. 60대 정도는 됐을 때 내 친구들이 다 이제 수술을 할 때쯤에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젊은 나이에 그런 수술을 한다는 거는 싫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플까봐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재발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게 추세예요. 오늘은 요실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런 요실금이 생기게 되는 뭐 대표적인 원인, 출산이나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실금은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요실금 자체가 소변이 샌다는 얘기거든요. 어떨 때 어떻게 새는지가 달라요. 한 가지는 복압성 요실금이고요. 복압성 요실금은 복압이 올라갈 때 소변이 새는 거예요. 복압이 올라갈 때 어떨 때가 있을까요? 내가 뭐 기침을 한다든지 재채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가 굉장히 대표적인 경우죠. 앉아있을 땐 그나마 나아요. 앉아있을 때는 다리 꼰다든지 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서 있을 때 걸어가다가 기침을 하고 재채기를 하는데 요새 뭐 코로나 걸려서 기침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소변이 새는 거예요. 이런 복압성 요실금.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특히 줄넘기 있죠. 위아래로 뛰는 운동. 이 운동에서 소변이 가장 많이 새요. 평소 때 줄넘기 할 일이 없잖아요. 대부분은 아기가 학교에서 줄넘기를 뭐 해야 된다 이랬을 때 같이 나가서 줄넘기 하다가 깜짝 놀라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줄넘기 하지 마세요. 줄넘기는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변 새는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될 그런 필수적인 운동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앞으로 뛰어나가면 그게 나아요. 근데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뛰는 게 소변이 제일 많이 새거든요. 뭐 PT 체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말고 다른 운동 많으니까 다른 운동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소변이 새는 뭐 대부분의 분들은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어요. 줄넘기만 안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괜히 내가 병적인 상황인 것처럼 느끼면서 그거를 고치려고 애를 쓰면서 살 필요가 없거든요. 줄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운동 하면서 지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복압성 요실금에 대해서는 뭐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박성 요실금이에요. 요거는 원리 자체가 좀 달라요. 복압성 요실금은 물리적으로 이제 압력이 증가할 때 출렁 움직이면서 요도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흘러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절박성 요실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물리적인 뭔가 변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급한 거예요.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참지 못하고 나와버리는. 이건 좀 다르거든요. 방광은요, 어떤 식으로 액션을 하냐 하면 방광이 늘어나잖아요. 소변이 참 방광이 늘어나죠. 이거를 잘 짜줘야 되고요. 완전히 짜줘서, 이 근육이 짜주는 근육이 있어요. 완전히 짜줘서 안에 있는 거를 다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그게 안 할 때는 이게 잘 이완을 해 있어야 되는 거죠. 쓸데없이 이제 수축하지 말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은 항상 잘 닫혀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할 때만 열려야 돼.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급한데 쓱 풀리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생겨요. 이게 내가 급하면 갑자기 나와버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딜 가도 불안해요. 놀러를 가도 화장실 먼저 가셔야 되고요.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지, 언제 소변이 마려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에 좀 불안감이 계속 깔려 있어요. 이게 생활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런 요실금도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보는 것들은요, 복합성 요실금이고요. 복합성 요실금은 이제 물리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생기는 거고, 특히 이제 출산이라든지 폐경이라든지 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관련돼서 질 부분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생겨요. 치료 방법은 간단해요. 움직이는 거를 적게 움직이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는 방식은 뭐냐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식은 슬링이라고 그래서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요. 요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위쪽에 딱 붙여놔요. 그러면 기침을 하든 뭐 줄넘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얘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지 않거든요. 그런 방식의 수술을 지금은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통증도 적고 수술 방식도 간편하고 회복도 빠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는 거고요. 이 수술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테이프를 걸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이 테이프가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피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를 하고 이런 자극이나 아니면 그냥 점막이 좀 약해지고 질건조증이 진행이 되고, 나이가 드시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질점막이 약해지면서 테이프가 노출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튀어나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또 피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잘라줘야 될 때가 생겨요. 그러면 자르면 어때요? 이 역할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가장 많이 본 게 테이프 노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 병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붙여놓은 채로 또 이제 이완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더 처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요실금 재발이 일어나는 거죠. 수술의 결과 자체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하나도 안 새요. 말짱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수술이 아프기는 한데요, 안 새게 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또 재발을 했을 때 재수술하기가 힘들 수가 있죠. 그리고 수술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은 수술은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편이에요. 수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에서 수술을 못하지는 않거든요. 60대, 70대에 이런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20년 후에 재발을 해도 20년 후라는 게 내가 이제 활발하게 생활을 할 때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대 돼서 수술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내가 뭐 소변이 좀 샌다고 해서 임신해서 출산하고 나면 소변 새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30대에 수술을 했어. 그래서 20년 뒤에 재발을 했는데 50대잖아요. 창창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출산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요실금은요, 시간 지나면서 좋아져요. 왜 빨리 안 좋아지나요? 말씀을 하시는데 1년, 2년, 3년까지도 계속 좋아져요. 1년 지났는데 아직 소변이 새는데요,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복 기간은 사람들마다 다르고 조금씩은 좋아져요. 중간에 또 둘째를 낳는다면 다른 문제겠지만 좋아져요. 어쨌든 수술을 첫 번째로 선택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방식은 레이저예요.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거는 3가지 종류 레이저를 뭐 다 상황에 맞춰서 쓰고 있는데요. 비비브, 베스타, 소노케어 모두 요실금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옵션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게 3개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가격의 차이가 나고요. 또 한 가지는 강도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시술 횟수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크게 막 부담이 된다, 그런데 나는 소변이 새는 양이 뭐 많지는 않다, 이랬을 때는 뭐 베스타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변 새는 양이 굉장히 많고 등산 가면 디펜드하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비비브 하시라 그래요. 금액적인 부담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강도를 다른 레이저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독보적인 강도가 있어요. 많이 좋아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많이 되돌려요. 얼마 전에도 이제 비비브 한 지 6개월 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이제 요실금 때문에 하셨어요. 이 시술을 하고 나서 원래 질 입구가 굉장히 열려 있었거든요. 1cm 정도의 갭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오셨을 때 갭이 다 줄어들어서 완전히 이제 입구가 닫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요실금이 질 앞쪽 벽이 처져서 요실금이 생긴 거였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는 질 앞쪽 벽이 처져서 내려오는 게 밖에서도 보였어요. 한 1cm 정도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노출이 없는 거죠. 이게 그만큼 이제 당겨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의 이제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분도 증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침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도 좀 세기는 세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이제 레이저들로 좀 보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세시는 분들은 무조건 수술하셔라, 젊은 분들도 수술하셔라 말씀을 드렸는 게 수술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산부인과 의사들 다 그래요. 수술하는 사람들 다 이래요. 뭐 아니면 도, 이게 확실한 거, 그런 것들을 선호를 하지 애매하게 뭐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뭐 비비브나 베스타나 뭐 다 너무 전후가 다르게 좋아지시는 걸 경험을 하면서 이거 하셔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레이저의 한계는요, 수술처럼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수술에도 뭐 재발할 수는 있겠지만 레이저는 유지 기간이 수술만큼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세시던 분들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가 뭐 비비브를 하고 6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까지 하나도 안 샜어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니까 뭔가 조금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침을 크게 한다든지 뛴다든지 이랬을 때 한 번씩 새는 이벤트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다시 이제 또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죽을 때까지 무한 반복이냐 하면 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의 경도가 유지가 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심해지는 경과로는 가지는 않으세요. 어쨌든 이렇게 다른 방법들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복압성 요실금은 이렇고요. 물리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수술적인 방법이나 레이저 방법이나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절박성 요실금 있죠.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요. 절박성 요실금은요, 수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는 요실금 수술을 했는데 계속 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 새는 이유가요, 절박성 요실금은 수술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원인이 이제 대표적인 건 아니거든요. 물론 탄탄해지고 이런 환경이 좋아지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로 100% 효과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복압성 요실금이랑 절박성 요실금이랑 나도 몰랐지만 같이 가지고 있던 분들은 수술로 100% 해결이 안 돼서 병원에 다시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약물 치료를 하셔야 돼요. 절박성 요실금은 약을 먹어서 방광에서 이제 나오는 길을 문이 잘 닫아줄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치료를 하셔야 돼요. 절박성 요실금에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리는 생활습관 변화는요, 소변이 보고 싶기 전에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절박성 요실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요, 언제 화장실 가고 싶을지, 언제 소변이 셀지 알 수 없는 게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변이 나오려는 생각이 들기 전에 미리 가셔야 돼요. 자는 동안은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깨있는 동안 너무 이제 급할 게 걱정이 된다 이러시면 소변이 보고 싶지 않아도 막 1시간 간격으로 간다든지, 학교에서 왜 시간마다 화장실 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화장실에 가시는 습관, 이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요. 이런 습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절박성 요실금은요, 이런 기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내가 불안함을 느낀다든지 긴장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더 많이 가고 싶고 더 쉽게 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습관을 확립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새는 빈도가 줄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구나, 내 조절하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훨씬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아지는 선순환의 경로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심하실 때는 약을 드셔야 돼요. 심리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간 드시는 건 아니더라도 많이 심할 때는 약을 드세요. 그래서 조절을 하시고, 그리고 좀 좋아진다 그랬을 때는 뭐 약을 조절해 보기도 하고 끊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레이저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냐 그러시는데,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시술을 해보고 싶으시면 시도를 해볼 수는 있어요. 좋아지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요,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도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물 치료를 꼭 병행을 하시고 생활 습관을 좀 바꾸시고 이러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절박성 요실금은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2가지 요실금의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반반 이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90% 이상은 복압성이고요, 10% 미만이 절박성 요실금을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요. 문제는 복합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얘랑 같이 가지고 있는데 숨겨져서 모르는 얘가 있었다. 이랬을 때는 이제 치료를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복합성 묘실금의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요. 결박성 묘실금도 약을 적당하게 드시면 충분히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묘실금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거를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생각하시길 나만 가지고 있다, 이거 부끄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할 뿐이거든요. 이제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뭐 너무 유난스러운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뭐 치료를 하는 게 적당한 건가, 이렇게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료의 기준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생활을 하는데 불편감이 있다, 이거에 의해서 내 삶의 질이 저하를 받는다, 이랬을 때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일상생활 하는데 자신 있게 살아가실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니까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묘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묘실금에 좋은 치료들이 있으니까 수술이 됐든 레이저가 됐든 약물 치료가 됐든 다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상황에 따른 적합한 처방을 받으셔서 증상을 호전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